자, 제가 박수 한번 치고. 왜냐면. 그런데 먼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예. 제가 매주 스튜디오에 나와서 고정 출연을 하면은. 네. 그 개런티가. 예. 최소한 김총수의 절반은 줘야 된다. 그건 저희가 요 방송 끝난 다음에, TBS 사장님과, 네. 제가 국정감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국정감사. 오늘 시작이죠. 그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TBS가 교통만 하다가 시사방송이 생겼어요. 예, 시사방송이 생겼고, 그 전통 하에 제가, 어느 날 드디어 시사방송을 TBS에서 하게 됐는데, TBS가 시사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박지원 대표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 시절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 지상파 TV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예. 전부가 아주 적대적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CBS가 보도를 잘 해줬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 기사님들, 손님들이 예. 그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듣고 다 있는데. 청취하는데 예. 시사방송 못할 이유가 없다. 시사 뉴스는 없는가. 청와대 뉴스는 못 듣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시사뉴스 하게 하고 예. 기자 청와대 출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청와대 출입시켰습니다. TBS가. 자, 뉴스 공장을 사실상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예. 17년 전입니까? 그때 있게 만드신 장본인.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선각자였죠. 안 그래요? 예. 그 국정감사 때 이제 TBS 불러다가 뭐라고 하실 거죠? 국민의당에서. 저도 어제 그걸 좀 보았는데요. 예. 그러면 TBS에서 저를 예. 증인으로 데리고 가세요. 자,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딱 나오신 것은 아무래도 전남지사에 출마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물론입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것이 예. 김총수하고는 훨씬 좋지. 저는 얼굴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은 김총수 인상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기도 하고 전남지사 선거 때문에 나오신 거고. 이 방송은 제가 어제 SNS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불행히도 호남에서는 청취를 못해요. 다운로드로 듣습니다. 다운로드로. 다운로드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고. 그런데 예. 제가 다녀보면은 그 뉴스공장 재밌게 들었다고 하는 예. 젊은 친구들을 때때로 많이 만났어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아, 예. 요즘 연령층도 굉장히 높고요. 자, 전남지사 지금 근데 만만치는 않죠? 뭐 제가 전남지사를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언론은 써버렸던데 예. 그렇게 제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거죠, 내심. 연기를 피웠죠. 연기를 피웠죠. 군부를 떼니까. 군부를 떼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또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네. 쫓아다니면서. 아니, 본인이 군부를 피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인합니까? 좀 날씨가 추우니까 피워봤는데. 날씨가 추우는 거는 국민의당 날씨가 좀 춥죠, 요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명해주거나 고구해주거나 우리 국민의당은 위기다. 예.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참패를 하면은 존폐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인은
순풍 불고 좋을 때는 다 나간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태풍이 불고 이 어려울 때는 당의 대표급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가서 예. 바람을 잡고 승부를 걸어줘야 된다. 예. 일으키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가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 추석 때 만약에 이 5사람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으면은 다 죽었던 국민의당이 살아나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 안 나서서 제가 지난 여름 휴가를 제 아내하고 구례에 있는 화엄사로 갔어요. 예. 가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이렇게 쓱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나타나면은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2만 원씩 받고 찍습니다. 하다가 너무 많이 오면 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해도 또 어떤 분은 3만 원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12일간을 광주, 전북, 주로 전남을 샅샅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예. 국민의당도 좀 잘해라. 잘해라. 예. 그리고 이 호남에서는 예. 국민의당을 살려놔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극이 돼서 더 잘할 것이다. 호남에 더 잘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소위 호남 일당이 90%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두 당이 경쟁을 하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끌어봐라. 그런 요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같이 진짜예요. 한번 저랑 같이 현지 가봅시다.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물론 뭐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 것이 흐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출마한 것은 아니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집니다. 겸손하게 노력해야죠. 대표님은 그렇게 헛구부동하게 내가 죽더라도 네, 승부를 걸어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당을 위해 좋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론하신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부산시장에 나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당대표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말씀하실 거죠. 이런 분들을 예. 계속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나와서 희생도 하고 당에 대한 배려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당대표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보자. 가서 우리가 부딪혀주지 않으면은 누가 기초단체장을 누가 광역의원 기초위원을 나오겠느냐. 그런데 역시 진짜 전라남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박지원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꿈틀거리더라고요. 꿈틀, 예. 불같이 일어나지는 않고 꿈틀대는 정도. 불같이도 일어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걸 꼭 왜 잡아요, 약점을. 안철수 대표인데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당대표인데 예. 뭐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라 얘기 이미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단 내가 한번 제안을 해놓은 거니까 예. 결정은 본인이. 그분들이 하실 거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오늘 정동영 전 의장은 그 전북에 있는 모 일간지에서 전북 지사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서울시장 나오라고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분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죠?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 가서 예. 제4차 산업혁명, 북미 관계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번 만났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겠다 하는 소리는 안 했어요. 나오겠다는 소리를 또 아직은 안 하시네요. 안 하죠. 네. 그러나 손학규 대표를 경선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하면은 본인이 안 할 겁니다. 그분은 누가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을 제일 잘할 사람으로 항상 선정이 돼요. 그 예전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다. 이런데 당내 세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문재인, 한 번은 안철수한테 졌어요. 예. 그런데 손학규한테 이긴 사람들은 또 그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한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당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예. 우리가 추대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후보로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경쟁에서 서울시장이 되기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거론되는 분들보다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게 삼성에 박원순 시장이 대표인 교통방송에서 제가 박원순 시장 안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거 잘 알죠. 잘 아시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 잘 아니, 하시면서. 그리고 예. 첫 번째 당선될 때 누구 덕분에 됐는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하고요. 이호 여사님 제가 말씀 가지고 마지막 3일 유세를 박지원 5분, 박원순 후보 10분, 3일간 서울 시내를 둘이 다 누벼서 유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전날 이제 자정에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이벤트를 동대문 두타 앞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11시에 해서 11시 반에 끝나고 빠이빠이 하셨죠. 빠이빠이 했는데 예. 당선돼가지고 서울시장 당선자 자격으로 만났죠. 저한테 신세 많이 줬어요. 두 번째도 당시 김황식 총리가 나오고 정몽준 의원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만약 김황식 총리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은 서울에 사는 3분의 1이 호남 사람들이 기권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선 과정에서 반드시 정몽준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쪽을 밀었어요. 정몽준 후보가 되니까 무난히 당선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를 부시장 데려갔어야지. 부시장 데려갔어요. 부시장도 안 주고 그러니까. 탈당하셨어요? 자, 결국 지금 안철수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나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이 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 대부분 안 나올 것 같죠, 지금? 거의? 아, 그건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이 예. 그러한 희생과 배려 속에서 당이 성장할 수 있지 순풍 좋을 때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안 나오실 전망이. 왜 자꾸 김총수는 우리 당 안 되게 망하게만 꼭 그렇게 유도해요. 아니, 뭐 지금 부드럽게 시작한다 하더니 그게 엑스파들의 곤조라니까. 실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실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요 정도 하고요. 다른 당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른정당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기보단 급히 움직이는 정계, 동향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대를 11월 13일인가요? 곧 뭐 한 달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전대 이전에 통합하자고 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전대 이전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소위 이제 자강파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나 몇 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전대 이전에 뭐 한 절반 가까이는 탈당하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요? 많은 분들이 한국당 행을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네. 우리 당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를 대표 나오지 말라 예. 하고 설득을 하는데 안 대표 말씀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연합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건 하지 마라. 예. 첫째 정체성도 문제이지만은 바른정당은 11월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분열된다. 그때 이미 아셨군요. 예, 그러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왜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 당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모임을 함께 해요. 그런 그러나 모임이 있죠. 예. 그것은 일종의 학술적 그런 토론 모임이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면 도서 섬연구소 같은 것은 바로 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도 해요. 예. 그런 학술 단체이기 때문에 학술 모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녹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 녹록하지 않죠. 예. 예. 그런데 과연 민주당에 예. 청와대에 홍준표 대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청와대 분들한테 예. 엊그제도 저하고 청와대 분들을 점심을 했어요. 민주당 분들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뿌리가 같으니까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반드시 바른정당은 분열되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예. 190석의 개혁 벨트가 깨진다. 만약에 12명만 옮겨가도, 예. 그래서 선진화법 그러니까 때문에. 이 바른정당이 과거 같으면은 정치 공작을 할 건데 돈도 줄 건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정부란 말이에요. 예. 이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건 깨진다. 왜 깨진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한번? 제가 만나본 바른정당의 고위층들은 예. 소위 통합파들은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아니에요. 예.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이 절대 바른정당 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가자. 그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정도나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만약 분열이 되면은 예. 제일 염려스러운 게 한국당이 제1당이 됩니다. 저는 최소한도 한국당이 현재는 107석인데 예. 15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 15. 예. 그렇게나 많이 보십니까? 예. 그래서 122석에서 125석으로 제1당이 되면은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법안을 막을 수 있죠. 예. 막을 수도 국회 선진화법 가지고 막을 수도 있지만은 국회의장은 예. 제1당이 갖는 관습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만약 국회의장을 한국당이 갖는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2개의 복병에 처하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국회도 대통령의 모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정계 개편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뭐 합당이나 혹은 뭐 이런 모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되게 보면은 정치는 예. 나의 불행이 예.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불행으로 가거든요. 당신이 깨지면은 예. 우리도 깨져요. 우리가 통합되면은 당신도 통합돼. 예.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쭉 일이 그래 왔죠. 예, 그래 왔어요. 예. 그래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총선 민의는
다당제 3당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새누리당에서 분열됐는데 예. 원래대로 돌아가고 예. 물론 자강파는 마치 제2의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으로 남겠죠. 소수정당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거냐. 예. 40석인데. 예. 총선 민의가 우리는 민의에 의거해서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에 의거해서 탄생된 당이에요. 예. 탄생된 당.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과 국민의당 3당 이 체제로 3당 체제가 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깔때기 네. 자랑을 하더라면 20대 국회 개원돼서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하면서 완전히 제가 끌고 갔거든요. 캐스팅 보터는 절대 안 한다. 예. 우리는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먼저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갔어요. 개원 협상도 그렇고. 예. 누리 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안 주려고 한국은행에서 14조를 기체해가지고 구조조정, 해운업, 선박 구조조정을 하고 그걸 갚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5월 14일입니다. 제가 청와대 가서 추경으로 해야만이 지방교육청 예산이 약 3조 5천억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겨서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장애물이 서별관 청문회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총재, 예. 산업은행 회장을 빼주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런 정책,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가 예. 이런 시험대가 되지만은 제가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가령 MB의 적폐청산 이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은 통합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양당제를 완충시키는 다당제 민의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가능성은 없다. 고민스럽죠. 고민스럽다. 없다고 하지 않고 고민스럽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수정당이 통합되고 나면 그래서 제1당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당도 어려워지죠 사실은. 여러모로. 같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란 모든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옛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연정을 한다든지 정책연합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 과거에 말이죠. DJP 연합의 조건이 내각제, 예. 개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DJ가 해줬어요. 예. 내각제는 제가 제일 가깝게 모시니까 알잖아요. DJ가 일체 말을 안 하니까 JP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선거 때 무슨 공약을 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지금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나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을 DJ가 안 지켰다 하는데 JP가 먼저 포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120석 민주당,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친여 무소속 하면은 딱 190석이 됐습니다. 예. 이걸 연정 개혁 벨트로 묶어가지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나쁜 법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거기에서 있는데 이걸 개혁 벨트로 묶어서 그렇게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5.18 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와이셔츠 입고 소통하는 모습, 또 검찰 돈봉투 나오니까 일벌백계해서 처리해버리는 이런 사이다 조치를 하면서 그 벨트를 가지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성공을 하는데 이제 180석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주 암초에 걸릴 거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기애애하게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을 주로 경청하면서, 네. 예우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저희 좀 야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이 다시 뭉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예,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정책 연대 예.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예. 통합까지는 총선 민의 국민의 다당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데 고민이 된다. 저로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주고 왔다갔다 하는 거 좀 더 속도감 있게 제가 오늘 경청 모드였거든요. 왜냐하면 TBS 유리한 발언 해줘서 유리한 사실을 알려줘서 그런 거죠. 네,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